진짜 굳건히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많은 유혹이 있어요. 매일 뛰다 보면 정말 많은 유혹이 있고 많은 핑계가 생깁니다. 근데 이럴 때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 선생님이 이야기를 한번 딱 남겨주셨는데, 내가 하지 못할 이유는 한 트럭이다. 근데 내가 해야 할 이유는 지금 방금 결심한 딱 그거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닝런입니다. 오늘도 중랑천에 달리러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시청하시죠. 렛츠고! 후아! 자, 오늘도 달려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달리기 영상 보시기 전에 또 협찬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요거 한번 보여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 인생과 저희 삶, 그리고 저희가 달리기를 워낙 하다 보니까 햇빛 노출에 굉장히 저희 피부가 상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굉장히 좋은 제품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라펜 선스틱, 선 포켓이라고 적혀 있는데 어쨌든 선스틱입니다. 스틱 한번 보시죠. 이 패키지 보시면은 굉장히 작고 선스틱이기 때문에 특히 남자분들 선크림 잘 안 바르잖아요. 이런 거 그냥 주머니에다가 딱 넣고 다니다가 싹 빼가지고 이렇게 뽕 열어가지고 이렇게 바르기만 하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이 선스틱의 장점이 뭐냐면 이렇게 덧발랐을 때 이렇게 뭔가 그게 없어요. 뭐 발라서 꿉꿉하다든지 그런 게 좀 전혀 없고, 이 또 기술로 만든 부분이 뭐냐면 이 선스틱을 발랐을 때 이런 개기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잡아준다라는 점, 굉장히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바르는 거 보세요. 다영씨 여기 한번 만져보세요. 뭔가 이게 끈적임이 없어. 만져봐. 이게 되게 신기하다. 봐봐. 그지? 끈적임이 없어. 그러니까 보통 요거를 우리가 뭐 귀찮으신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그냥 대충 이렇게 T존 쪽에다가 요렇게 바르고 나가면 될 텐데, 스틱이다 보니까 이게 막 다 바르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바르는 선크림 바르고 요 스틱 하나 가지고 그냥 들고 다니면서 오늘 햇빛이 좀 많네 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발라주는, 특히나 이 어떤 패키징이 굉장히 또 남자다움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들고. 근데 이건 내가 지금 보니까 여성도 그냥 이 정도 사이즈면은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덧바르기 너무 좋습니다. 이거 보세요. 진짜 신기한 게 진짜 이 개기름이 없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 패키징도 굉장히 작지요. 그리고 또 뭐 장점을 이야기 드리자면 여기 설명도 좀 잠깐 봤는데 딱 이 보듯이 여기 보세요, 여러분. 기름 없애고 그 다음에 강력한 자외선 차단. 보니까 이게 50이에요, 50. SPF 50. 굉장히 우리같이 러너들에게 중요한 거, 햇빛 많이 받잖아. 달리기 전에도 바르면 되게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밀림 없이 뽀송하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발라보니까 아예 뭔가 이렇게 바른 느낌조차도 잘 안 들어요. 굉장히 가볍다. 굉장히 우리 가벼운 카보나 좋아하듯이 가볍습니다. 그리고 들고 다닐 때 데일리 오일 컷. 사계절 언제나 들고 다니기 굉장히 섹시한 그라펜 선스틱. 사계절 언제나 그라펜 선스틱입니다. 오케이, 그럼 지금 매일 달리기를 해야 하는 이유 컨텐츠 보러 다시 가실게요. 자, 모닝런 리포터 나와주세요. 매일 아침 낭만 달리기 47주차 금요일 아침에 중랑천에 오늘도 달리러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명절이 시작되는 금요일이거든요. 중랑천에 벌써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야, 뭔가 소리를 시끄럽게 내기가 미안할 정도로 독서실 분위기의 어떤 조깅들을 하고 계시네요. 정말 이 열정, 이 낭만 안고 오늘도 훈련을 충실히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이제 상주 곡감 마라톤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한 달까지 떨어졌다. 그 전에 이제 제가 강한 남자 프로젝트를 통해서 20kg로 성장했는데 이 과정에 풀코스까지 넣어서 내가 얼마나 이제 성장했을까를 좀 테스트해 보려고 이 풀코스를 나가는 그 느낌이 강했거든요. 근데 조금씩 욕심이라는 게 이렇게 생기는 거야. 그래서 좀 훈련 강도를 올려야겠다.
평소에 20km 뛰는 것도 조금 더 페이스를 빠르게 왜냐면 제가 인터벌 훈련을 안 하니까 평소에 거리를 갈 때 약간의 그 지속주나 아니면 템포런 형식으로 계속 가져갔습니다. 그걸 계속 가져가다 보니까 바로 무릎이 아이고 내 죽네 아이고 내 죽는다 못하겠다 야 난 못한다 바로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무릎 거의 말염을 계속 치료를 받으면서 또 매일 나와서 20km 뛰는 훈련 날이지만 뭐 한 10km 5km 좀 페이스 낮추고 천천히 뛰면서 다시금 조금씩 회복에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침마다 무릎 컨디션을 항상 확인하는데 이 70% 정도가 현재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70%만 돼도 정말 훈련을 못하겠다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이 70%를 잘 대회까지 유지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와가지고 뭔가 또 속도에 욕심을 내지 말고 그냥 늘 하듯이 낮은 심박으로 이 달리기를 즐기자 그 정도 생각을 좀 마음을 고쳐 먹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어서 카메라를 또 킨 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너는 330은 할 것이다 이런 말을 많이 주셨는데 사실 그게 말처럼 또 쉬운 기록이 아닙니다. 330 달리시는 분들 그 안으로 달리시는 분들 서브포 하신 분들 다 모두 다 굉장히 대단한 분들이에요. 제가 1년 6개월 전이었죠 마지막 풀이. 제가 그때가 생애 첫 풀이었는데 그때 기록이 아마도 4시간 13분 16분 이렇게 나왔을 거야. 그때도 뭐 핑계란 핑계일 수 있는데 훈련을 할 때 제 마음가짐이 항상 좀 열심히 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오늘 죽는다 가자 이 마인드로 계속 하다 보니까 또 부상으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부상 때문에 뭐 여러분들도 뭐 이 썰은 다 아시니까 장경인들 고생 많이 했죠. 그래서 가까스로 대회를 나가서 그래도 죽을 힘을 다해 뛰었는데 4시간 언더를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요번에는 가볍게 상주 곡간 마라톤 4시간 언더, 그러니까 서브 4를 목표로 달리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최근에 제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상주 곡간 마라톤 때 목표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 목표 지점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한번 다치고 나니까 내가 속도를 올려서 빨리빨리 뛸 수 있다면 그 어느 쯤에 한번 목표 설정을 해야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막상 다치고 다시 좀 회귀를 했죠. 훈련 양도 좀 줄고 저번 달은 400을 못 넘었습니다, 마일리지를. 그렇게 해서 좀 회복하면서 생각한 게 지금 내 수준에 요 정도가 딱이다 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정말 열심히 달리면 평균 페이스를 한 510까지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열심히 하면요, 안 될 수도 있고, 열심히 하면 510, 그리고 510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문득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번 상주 곡간 마라톤에 큰 이변이 없다면 3시간 40분 언더, 요 정도 목표로 잡아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한 어느 정도 목표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의 찐 구독자님들은 제가 매일 달리는 러닝 일지, 러닝 일기, 러닝 생각, 러닝 섹시함을 항상 저기 커뮤니티에다가 올려두는 거를 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종합해봤을 때 너는 이 정도는 뛰어야 된다, 그런 거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 컨디션과 제 몸 상태를 봤을 때 맥스 값이 510 정도 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보는데, 또 대회 때 또 어떤 퍼포먼스가 나올지는 그날 다르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 생각해놓고 또 너무 무리하지 않게 510도 힘들다 뛰다가 그럼 좀 더 내리고 그런 식으로 한번 상주 곡간 마라톤 한번 쭉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제 성격 아시죠?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할 생각이에요. 진짜 최선의 최선. 그래서 요번 주부터 강한 남자 프로젝트 매일 20km 뛰는 거를 다시 이제 복귀를 했고, 이 복귀 기간 내에 또 컨디션을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km를 뛰면서 좀 천천히 회복을 가져갈 생각이에요. 그 시계 말을 좀 많이 들으려고. 시계 가미노치를 보면은 몇 시간 회복하세요? 이렇게 뜨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걸 보면서
내가 다치지 않는 거를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걸 많이 보면서 했어요. 근데 점점 나도 이 거리에 그래도 조금 적응이 되고, 그리고 조금은 내가 달려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드니까 점점 이 시계를 본다기보다는 내가 일주일 동안 짜놓은 훈련 프로그램에 너무 꽂혀 있었던 거지. 그래서 좀 내 컨디션 항상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 라는 포부, 이 포부를 굉장히 길게 말했는데요. 여러분들도 마라톤 준비하실 때 너무 무리 막 하지 말라, 이 말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전해드리려고 요 말 한번 남깁니다. 왜냐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라톤 준비를 하다 보면 모두가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지 않는 사람이 더 없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이 드는 게, 정말 열심히 하게 돼요. 결국에는 처음에는 귀찮은데 하다가도 대회가 이제 얼마 안 남고, 그 대회에서 나도 내 인생에 뭔가 이런 걸 해볼 수 있다, 내가 이런 걸 완주해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점점 지배하게 되기 때문에 이 좀 자연적인 메커니즘 같더라고.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대회가 이제 다가오면 막 진짜 거의 선수가 된 마인드가 되지 않아? 약간 그런 마인드로 뛰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에서 가끔 이 벗어나줄 필요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또 부상을 당하면서 느낀 점. 그래서 항상 내 자신의 그 엄청난 몰두를 좀 경계해야 되는 게 아닌가, 특히 달리기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제가 막 열심히 달리고 있고 이러면서 주변에서 사람들이 야 멋있다, 야 잘한다, 또 이런 거에 동기가 돼서 더 열심히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그때 내 몸을, 내 컨디션을 잘 살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또 테스터잖아요. 제가 해봤을 때 이건 괜찮고 이건 나쁘다 라는 거를 구독자님들에게 알려드려야 되는 제 역할이 있습니다. 저는 제 몸이 약간 테스터용 쥐 같은 감성인가? 하여튼 뭐 그렇기 때문에 해보니까 요런 거 조심하라, 몰두해 있고 몰입돼 있는 그 상태가 어떻게 보면 최고의 퍼포먼스를 낼 수도 있지만, 그 낼 수 있는 그 장점 때문에 내가 타주고 가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다칠 수 있다 라는 점, 한번 제가 부상을 최근에 입으면서 부상 이야기를 한번 깔고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진짜 말을 하고 싶고 토킹을 하고 싶었던 점이 뭐냐면,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매일 달리기를 해오잖아요. 근데 매일 달리기를 하면서 느낀 장점을 강하게 한번 최근에 느꼈기 때문에 요것 또한 녹음을 해두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8개월 전인가 그때 병원을 건강검진을 받았을 거야 아마.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높다 라는 판단을 받고 병원에 가봐라 라는 그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다 검사를 했는데 뭐 LDL, 그 나쁜 LDL인가요? 그게 높게 나와서 이제 약을 먹어야 된대. 근데 선뜻 평생 먹어야 되는 약을 먹을 수가 없겠는 거야. 그래서 인터넷에 제가 또로또로 검색을 엄청 해봤죠. 이 평생 먹어야 되는 콜레스테롤 이 약이 괜찮은가요? 이런 걸 엄청 검색을 해봤어. 그러니까 뭐 스타틴 뭐 이야기부터 뭐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거기 음모론까지도 뭐 5만 개 다 있어요. 뭐 이거 먹으면 뭐 어떻게 잘못된다, 또 그 잘못되지 않는다 부터 찬반 논란이 굉장히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상 먹어야 하는 내 입장에서 무섭지 않을까요? 저는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요 상태에서 제가 그래도 프로에게 맡겨야지, 의사에게 내 몸을 맡겨야지, 내가 막 인터넷 서치를 해서 이걸 먹어도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지 말자, 프로는 프로에게, 프로에게 맡겨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약을 먹기 시작했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도 많이 하고 컨텐츠로도 찍었습니다. 콜레스테롤 요즘 약을 제가 먹고 있습니다. 그때는 좀 절망적이었던 거야. 내 나이 그때 38세였는지 7세였는지 모르겠는데 내 나이 37세 지금 이게 맞는 건가요? 심근경색 약을 먹는다는 게 나 심근경색 약인가? 콜레스테롤 약이 뭐였죠? 하여튼 그 약을 먹는다라는 게 이게 맞는 건가요? 매일 이게 먹는 게 맞는 건가요? 약간 그 우울띠에 좀 젖어 있었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나도 그냥 적응이 되더라고요. 매일 저녁 9시 알람을 맞추고 항상 자기 전에 먹을 때 제일 효과가 좋고,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에 먹는 게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고. 여러분들도 뭐 혈압약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약들
드시는 분들도 아마 저처럼 알람을 맞춰놓고 먹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알람을 늘 맞춰서 9시 알람이 울리면 콜레스테롤 약을 먹고 또 먹고 그렇게 진짜 한 8개월 가까이 온 것 같아. 그러면 한 3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서 불러요. 가서 또 피 검사하고 또 약 수위 조절하고. 근데 이제 의사분들이나 이런 것도 검색해 보니까 보통 그렇다고 한다더만 뭐 음식을 이렇게 조절하고 저렇게 조절하고 이런 솔루션보다는 보통 어차피 사회에 나가서 또 술 먹고 막 뭐 할 거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약으로 조절하면 됨.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굉장히 이 병원에서 토크가 건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억지로 좀 물어봤지. 뭘 먹으면 좋을까요? 막 이런 것들 좀 물어봤는데 어쨌든 뭐 그냥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또 유전에 가까워서 이거 줄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좀 포기했습니다. 유전이라는데 뭐 어떻게 뭐 어쩔 수 없지. 그럼 평생 먹자. 그런 식으로 먹다가 최근에 이제 제가 뭐 일도 좀 바쁘고 그 약도 좀 이틀에 한 번씩 띄엄띄엄 먹다 보니까 한 6개월 만에 병원을 갔나. 이제 약이 거의 다 떨어져가지고 피 검사를 하고 의사 선생님과 대면을 했어요. 와, 요때부터 제가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었어요. 대면을 딱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오, 이제 약을 안 드셔도 될 것 같은데요? 수치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야, 이거 굉장히 좋아. 이렇게 되기 쉽지 않은데? 와, 왜 이렇게 좋아졌지?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달리기를 매일 하는데 혹시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하니까 와, 달리기 너무 좋죠 하면서 야, 달리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까지 된다고? 야, 막 하면서 의사 선생님이 감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생각을 했지. 와, 이 달리기가 그렇게 좋은 건가? 진짜 저는 오히려 달리기를 열심히 훈련하면서 몸은 좀 더 망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사실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달리기에 좀 중독이 되고 이 달리기를 하면서 느낀 감정들 그리고 이 내 멘탈 이런 게 좋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그냥 포기하자. 몸이 어느 정도 안 좋아도 요 가져가는 게 더 크다 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뭐 그러려니 하면서 항상 달리기를 해왔고, 달리기라는 라이프가 이렇게 또 뭐 건강 느낌으로 3-5km 정도 뛰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거리를 많이 나가고 열심히 노력할 때 이게 과연 내 몸에 괜찮은 건가, 항상 의구심은 좀 있었거든. 그 의구심이 있다기보다는 그렇게 믿었던 것 같아. 안 좋다, 내 생명을 좀 쓰는 걸 수도, 이런 생각을 항상 늘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야. 하더니 의사 선생님이 표를 보고 오 하더니 나도 달리기 해야겠다. 나도 달리기 해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저도 담배를 피는데요. 달리기 해야겠다. 담배는 피세요? 저한테 이제 질문이 막 들어오는 거죠. 예, 제가 연초는 끊어보려고 끊어봤는데 아직 전자담배까지 요 액상담배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순차적으로 끊고 싶습니다. 그리고 술은 제가 좀 많이 줄이게 됐어요. 달리기를 매일 하다 보니까 술이 자동으로 줄더라고요. 그리고 훈련을 조금 더 내가 하고 싶다라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술이 좀 줄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스미마세 조금 거짓말 못해서 선생님이 스미마세 나도 달리기 해야겠다, 약간 그런 훈훈한 장면으로 이제 병원을 나왔습니다. 너무 기쁜 거야. 약 처방을 안 받은 거지. 다영이한테 전화를 했어. 다영아 이렇게 전화를 해서 이제 약을 안 먹어도 된대. 와, 대박, 미쳤다, 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날 하루 이상하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 뭔가 내가 평생 먹어야 될 약을 끊을 수 있게 되었다. 제 인생에 굉장히 또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 약이라는 그 먹고 내가 회복하고 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 그걸 먹는다라는 행위 자체가 제게는 좀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뭔가 이제 나이가 너무 든 것 같잖아. 뭔가 이제 만성질환이 생겨서 그런 걸 매일 먹어야 될 정도로 나이가 된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 행위가 싫었는데 이제 그거를 끊어도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완전히 막 울었지. 거의 눈물 반 흘리면서 이야 하면서 우리 단체방 또 우리 이런 기쁜 날, 슬픈 날 바로 낭만 챌린지 단체방에다가 바로 이제 보고를 합니다. 약을 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달리기 3번 하세요, 4번 하세요, 5번 하세요 하면서 달리기를 더 찬양하게 됐지.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게 내가 뭐 달리기를 그전에도 해왔는데 왜 갑자기 수치가 좋아졌을까? 그 생각이 이제 좀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생각해보니까 대충 시점이 매일 달리기를 시작한 시점이랑 얼추 맞아요. 그 좋아지고 있는 시점이. 왜냐면 처음 갔을 때 약을 먹기 시작할 때쯤에 매일 달리기를 거의 이제 하려고 했었어. 하고 있었는지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쯤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이 점점 강도가 조금 줄긴 했어. 줄긴 했는데 뭐 몇 점 몇을 먹었으면 뭐 2.0 더 낮아지고 그런 건 있었는데 아예 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먹어야 됩니다. 이 약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부작용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런 의사 선생님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2.0 수준에서는 계속 먹어야겠구나. 근데 달리기를 매일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모든 혈당 수치라고 해야 되나? 이 뭐 어떤 수치들이 전부 정상화가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47주차 매일 뛰고 있잖아요. 그러면 며칠이지? 계산이 잘 안 되는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낭만 달리기 47주차 금요일입니다. 요 금요일에 내 뼈는 모르겠지만 근데 엑스레이 찍고 이랬을 때 뼈도 괜찮았어. 그냥 건들이 안 좋아. 매일 뛰니까 건이 안 좋은 건데, 건 아시죠? 그냥 힘줄 같은 거 그런 것만 안 좋은데 다른 건 다 좋아져 있는 거예요. 그냥 너무 놀라운 거지. 그래서 영상으로 남겨야겠다. 콜레스테롤 약 드시고 있는 분들 나가 달리세요. 매일 뛰어. 2번 뛰어, 3번 뛰어. 이 말을 내가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품고 있었는데 최근에 또 계속 바빠갖고 이제야 그 생각을 품은 지 2주 만에 카메라를 또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렇게 한번 제 인생에서도 터닝 포인트로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매일 달리기를 해야 하는 이유. 보통 이제 인터넷이나 이렇게 보면은 매일 달리기 하지 마세요, 무릎 다 빠집니다, 하지 마세요가 되게 많아요. 매일 달리기 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도 분명하게 존재한다. 근데 그것을 좀 명확하게 한번 구분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지. 근데 지금 와서 제가 생각을 또 연장선으로 해보니까 매일 달리기가 모르겠어요. 저에게는 70-80%가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게 제 병원에서도 이렇게 좀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평생 먹는 약 같은 거 그런 게 있다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 달리고 4번 달리십시오. 매일 달리십시오. 진짜.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그러면 단점부터, 매일 달리기에 가장 사람들이 우려하는 단점부터 한번 이야기를 토크를 한번 나눠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점이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높은 피로도. 매일 내가 훈련을 하기 때문에 피로도가 높아진다. 보통 이제 사람들이 아침에 뭐 달리고 매일 달리면서 우르사 하면서 난 행복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근데 어느 정도 그 데미지가 쌓여 있어서 내 컨디션이 좀 100%가 아닐 때가 더 많을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내가 매일 얼마나 달리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제 기준에서 보면은 컨디션 저하가 온다. 분명히 온다. 매일 뛰면 컨디션 저하가 옵니다. 왜 오냐? 그 오는 거를 정확하게 느낄 수 있는 게 오늘 20km 뛸 때 괜찮아. 내일 20km 뛰면 다리가 무거워요. 이제 3일 20km 뛰면 와 죽겠는 거야. 근데 그게 컨디션 저하가 온 거라는 거지. 근데 그게 생활에서도 어느 정도 티가 납니다. 사람들이 너 피곤하니? 일을 이제 하려고 이렇게 컴퓨터 앉아 따라 물 한잔 해야겠다. 거북목 걸렸네. 목이 이렇게 피곤하네요 하면서 물 마셔야지 하면서 물을 이렇게 먹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너 피곤하니? 얼굴이 왜 이렇게 절어있니? 항상 그런 멘트를 좀 더 많이 듣긴 했어. 예전에 달리기 뭐 하루 뛰고 하루 쉬고 또 뭐 2-3일에 한 번씩 뛰고 할 때보다는 그 이야기를 들어도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죠. 훈련으로 어쨌든 강한 남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 감수해야 된다. 좀 피곤하지만 조금 더 정신적으로 해보자. 근데 그것은 또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게 저는 20kg를 계속 가져가려고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얼굴이 썩어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20kg급이 아닌 좀 적은 달리기를 해도 그 정도로 썩진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 근데 저는 어느 정도 이제 구력이 되면 저처럼 매일 20km, 매일은 아니지.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중간중간에 낮은
달리기로 휴식주를 섞어주고 20km 뛰는 걸 또 추천드립니다. 진짜 인간의 한계를 어느 정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 만남을 통해서 나의 나약함과 내가 잘 뛰는 거리만 뛰면 내 약점을 모릅니다, 여러분. 뭐 달리기 선수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근데 그 약점을 파악하는데 내 한계치까지 계속해서 체력을 써버려 보면 아, 요 부분이 약하구나, 요 부분을 보강해야지, 아, 요 부분을 내가 조금 더 나아가야겠구나. 그러니까 보강 운동을 목숨 걸고 합니다. 매주 수요일날 아, 하루 제끼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드는 게 보강 운동이에요. 이걸 해야 내가 내일 훈련을 또 할 수 있다 이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보강 운동도 피리피리 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20km를 하면서 인생도 정말 많이 배우게 돼요. 그렇게 배운 어떤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 나를 분석하고 그 분석한 거에 대해서 나를 파악한 거를 이렇게 보강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좀 이겨내지네? 이러면 좋다. 이런 것들의 생각이 결국에 내 인생에도 정목이 되더라고요. 삶을 살 때 그 쉽게 포기하는 습관이 전혀 없어집니다. 아, 이때 당연히 힘들 수 있지. 근데 요거를 조금 더 극복해 나가면 요렇게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가장 다시 정리하면 우려되는 단점, 다치지 않을까? 매일 뛰면 너무 피곤하지 않을까? 근데 다 맞는 말이고, 또 내가 내 몸을 잘 컨트롤 할 수 있다면, 너무 피로가 쌓였다 싶으면 그날은 좀 작은 달리기 2-3km 뭐 회복 달리기 이런 식으로 좀 내가 내 스스로 컨트롤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렇게 큰 단점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그것을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0.1%지 않을까요? 그것이 제가 잘 됐으면 아마 지금 제가 이렇게 부상까지 당하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매일 뛰다 보면 이제 장점으로 넘어가면, 단점 이 정도면 다 맞는 거죠? 또 있나요? 또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단점, 제가 봤을 때 매일 뛰는 게 단점인 거는 부상 우려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매일 뛰면서 그냥 뛰지 마시고 항상 자세 연습, 그리고 이 자세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 이 자세가 내게 맞는지 틀린지 이런 거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매일 이 공간이 내 테스트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그렇거든요. 뭐 다쳐서 할 말은 아니지만 항상 내가 이 주로를 뛸 때 여기서 오늘은 이렇게 뛰어봤을 때 이런 느낌, 저렇게 뛰어봤을 때 저런 느낌, 체력이 이제 많이 올라와서 예전에는 17km에서 개처럼 힘들었는데 이제는 여기서도 약간의 볼륨으로 버텨주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느낌, 체력이 늘었다, 좋아졌다, 계속 평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여기를 기회의 장,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뛰면 일주일에 몇 번 내가 테스트 할 수 없는데 매일 할 수 있다라는 또 장점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단점은 요 정도 하고, 그럼 이제 제가 느낀 장점, 왜 자꾸 매일 달리기를 하세요를 최근부터 이제 주변에 외치고 있냐면, 첫 번째 아까 말한 거, 뼈 따고 근육 다 제외하고도 일단 우리가 성인 질환 같은 것들 있잖아. 뭐 당뇨라든지 아까 말한 콜레스테롤, 혈압, 막 이런 부분들이 강도만 잘 조절하고 꾸준히 매일 뛸 수 있다면 정말 결국에는 저를 보십시오, 좋아집니다. 이거는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좋아져. 제가 좋아졌잖아. 제가 이거 유전이라고 생각하고 포기를 했다니까요. 모두가 말랐는데 콜레스테롤이 높다? 넌 유전이야. 유전 판명을 받았어요. 우리 집안이 그런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물론 집안력 때문에 세게 나온 것도 있겠죠. 근데 그것이 조절이 됐다. 굉장히 판타스틱하지 않습니까? 그때 일단 놀랬고, 그리고 그것만 놀라면 사실 동기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매일 뛰면서 제가 또 느낀 가장 강력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상은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가장 강력한 게 뭐냐면, 그냥 쉽잖아. 매일 내가 훈련하니 실력이 그만큼 더 는다. 얼마나 단순 명료합니까? 매일 뛰니까 실력이 느네. 근데 그게 남과 비교하면 고통스러운 일일 수도 있지만, 어제와 나를 비교하면 어제보다는 내가 잘 달리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어제보다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못 달릴 수도 있겠지. 근데 한 달 전보다는 더 잘 달릴 수 있고, 2달 전보다는 더 잘 달릴 수 있고, 이게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당연한 말을 당연하게 한 번 더 이야기 드립니다. 더 잘 달릴 수 있다.
더 내가 퍼포먼스 측면에서 그리고 매일 이렇게 테스트장이라고 생각하고 나와서 자세도 교정하면서 물론 혼자서 하는 게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 전보다는 훨씬 더 다 뛰어나게 좋아진다 라는 점 하나 더 메시지 넣고요. 그 다음에 저는 사실 요 부분을 제일 크게 쳤어요. 요 부분 때문에 사실 좀 몸이 오히려 뛰면서 안 좋아져도 이것 때문에 장점이 더 크다 그렇게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뀐다는 겁니다. 이게 이틀 3일에 한 번씩 뛰어서 달리기 저 좋아합니다 이 느낌보다는 매일 같은 시간에 달린다.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맨날 뛰잖아요. 매일 같은 시간에 달린다 이 목표를 통해서 물론 뭐 늦잠 잘 수도 있고 뭐 특이사항이 생길 수 있으니까 매일 같은 시간 못 뛸 수 있겠죠. 그치만 매일 그 시간 언저리라도 나와서 달린다 매일 뛴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목표를 위해서 내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술도 자제하게 되고 뭔가 내가 전형 라이프 스타일을 정리하게 되고 그리고 너무 거미줄처럼 많았던 쓸데없는 약속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다 있겠지. 그 약속들이 다 있겠죠. 근데 이제는 이 달리기가 우선순위가 되니까 정말 꼭 만나야 되는 자리, 오랜만에 봐야 되는 자리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선별해서 그거를 이제 갈지 말지를 판단하고 최대한 달리기에 영향을 안 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먹는 것도 매일 달리다 보면 조금씩 이렇게 먹어볼까 저렇게 먹어볼까 먹는 것도 좋아진다는 거지. 내가 예전에는 밀가루만 진짜 좋아했는데 이 달리기를 하다 보니까 밀가루만 먹다 보니 몸이 왜 이래 무겁노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럼 야채를 좀 섞어볼까 먹는 거에서 야채를 한번 섞어보자. 그리고 이번에는 방울토마토가 보이네. 난 섹시한 러너니까 방울토마토 같은 걸로 좀 관리를 해볼까 막 이런 식으로 뭐 판타스틱하게 바뀌진 않았지만 그래도 식습관도 어느 정도 개선이 점점 되고 있어요. 점점. 근데 그것이 어쨌든 달리기가 매일 아침에 달린다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느 내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속 달리기를 했을 때가 전제예요. 그게 조금 간절함이 들어가야 다른 것들이 라이프 스타일이 조정이 된다고. 매일 그냥 뭐 3km씩 뛰고 5km씩 뛰는 것도 대단하지만 근데 그게 목표가 있고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상황에서 그렇게 뛰는 거면은 저는 진짜 대단하다 생각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나는 매일 3km면 돼 기분 좋아, 그것도 저는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 기준에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조금 더 목표 설정, 뭐 제가 울트라 마라톤을 요번에는 뭐 200km를 뛰고 싶다, 100km를 뛰고 싶다, 풀 마라톤을 510으로 뛰고 싶다, 이런 계속해서 1년에 한두 개의 대회로 저는 계속 도전 과제를 주거든요. 저에게 그 도전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가는 거를 정말 많이 느꼈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나태해질 수가 있어. 근데 그거를 매일 뛰는 행위를 통해서 그 나태함에 어느 정도는 잡는다라는 거지.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한 1년 상간에 인생이 더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고독한 작업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달리기,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 대해 시간 투자하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일을 하고, 근데 24시간이 모자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 계속 하고 싶은 거를 시간을 더 하려고 하니 24시간이 모자라는데 어떻게 해. 그러면은 그렇게 급하지 않는 것들은 다 쳐내고, 내가 아침에 나와서 뛰고, 그리고 카메라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고, 요런 시간에 조금 더 내가 더 좋아하는 시간에 시간을 투자하게 되는 거죠. 24시간이 모자라니까. 그 모자란 시간에 뭐 이상한 쓸데없는 데에다가 쓰고 싶지 않게 또 자동으로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왜냐면 매일 뛰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뭐 물론 그전에도 그런 마인드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 쉽게 잘 되지 않지. 근데 매일 아침마다 이 간절함을 한 방울씩 넣어주면, 매일 아침마다 어제의 나보다 성장을 한 방울씩 한다, 그런 생각을 해주면 점점 이제 그렇게 라이프 스타일이 바뀐다는 거지.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솔깃솔깃하지 않아요? 매일 한번 뛰어보고 건강해져서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커피 한 잔 얻어먹겠습니다. 진짜로 한번 해보세요. 하다가 또 뭐 어디가 아프거나 좀 뭐 안 좋거나 하면 또 쉬면 되지. 그리고 다시 또 돌아와서
매일 달리고, 매일 달리는 거를 목표로 생각하고 처음에는 접근하는 게 제일 좋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제가 처음에 달리기를 하면서 항상 뭐 장경인데도 아프고 부상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매일 달리는 행위 자체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유튜버 중에 작시마로님을 제가 또 만났잖아요. 만나보고, 그리고 또 잠실에 또 잠실 러너님 있는데, 저희 예전에 초창기에 달인방 단체방, 그분도 매일 달리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매일 달리기는 분들을 항상 동경해 봤어요. 저는 안 될 거라, 나는 다치겠지. 그리고 그 사람들 다리가 좀 부럽더라고. 사람들은 안 다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냥 그렇게 좀 시간이 또 흘러, 나라고 안 될 게 있나? 한번 해볼까? 그래서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침밥 먹듯이 자연스러워요, 매일 뛰는 게. 그리고 내가 청남대 울트라 마라톤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전하면서 또 한계를 느끼고, 그 속에서 또 성장을 하는 과정에 또 류정덕군이라고 울트라 마라톤을 하시는 분을 또 만났습니다. 종덕님 아시죠? 우리 인터뷰 많이 찍었잖아. 종덕님을 그때 처음 만난 거지. 근데 매일 20km씩 뛰는 사람이 존재하더라고요. 그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매일 20km 뛰면 나도 강해질 수 있을까? 왜냐면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게 보지만 그 당시에 제가 본 종덕님은 거의 강철 같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와, 되게 강하다, 지치지 않는다, 지치지 않아 절대, 지치지 않아 절대,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이제 나도 강철이 되고 싶다. 그냥 그런 거지. 계속 성장해 가는 거죠. 강철이 되고 싶다. 그래서 종덕님을 매일 이제 뭐 훈련이라든지 종덕님 자체를 좀 동경하면서 나도 한번 저걸 흡수해 봐야겠다 해서 지금 20km씩 뛰고, 그리고 부상을 우려해서 중간중간에 5km 뭐 회복 조깅, 5km 보강운동, 이런 식으로 한 이틀 정도는 조금 더 천천히 뛰고, 그렇게 섞어주고 하는데도 갑자기 제가 뭐 매일 7km, 10km 이렇게 뛰다가 20km를 올렸다 보다 보니까 이게 데미지를 많이 먹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또 생각하면 부상이 정말 자연스러운 걸 수도 있어요. 그냥 갑자기 내가 삘 받아서 거리를 많이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장통 같은 거를 겪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아 절대. 제 또 능력 중에 하나가, 이게 뭐 능력인지 장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제 성격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게 포기하지 않는 거. 절대 포기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근데 인생 살면서 뭐 물론 직업을 바꿀 때나 이럴 때 좀 가끔 포기한 경험이 있죠. 있으니까 그 기분이 너무 뭐 같으니까, 포기하는 기분이 너무 뭐 같으니까 이런 사소한 것마저도 포기를 못 하겠어. 이제 그만 느끼고 싶어요, 그런 기분. 그래서 포기란 없다라는 약간 마인드로 하다 보니 저도 많이 좀 성장한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댓글을, 제가 커뮤니티에 누가 1등 안 1등 매일 내가 기록하고 매일 내가 그것을 올리기 위해 또 동기부여돼서 달리러 나가고, 또 커뮤니티에 오늘의 느낀 감정을 쓰고, 또 달리기 몇 킬로 몇 번 페이스 화이팅! 감사합니다. 또 구독자님도 이렇게 알아봐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아봐 주시고 매일 뛰면서 나만의 기록을 계속 남기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매일 달리기 시작하면서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지 않다면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게 혼자만 보는 공간을 쓰지 마시고, 동기부여가 떨어져, 혼자 쓰면. 근데 다 많은 사람들이 본다라는 생각 때문에 또 나를 한 번 더 채찍질하는 걸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게 안 좋은 걸 수도 있지만, 근데 이런 훈련은 혼자 해 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주변에, 특히 저는 누군가와 함께 뛰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시선이 필요하다는 거지. 누군가가 나를 봐준다라는 시선, 그 봐준다라는 느낌 때문에 또 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는 그런데 공간에 쓸만한 게 없는데 하면 인스타 아이디 하나 만드시고 그냥 보든가 말든가 매일 업로드 한번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누군가 댓글 하나 달아주지 않겠습니까? 제가 꼭 찾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만들어서라도 누가 보든가 말든가 그냥 오늘 뛰고 마지막에 핸드폰 딱 켜갖고 오늘 하루 완료! 완전히 막 사랑이네! 하면서
완전히 낭만이다 하면서 하나 올리고 2개 올리고 1일차, 2일차, 3일차, 4제 1차 계속 한번 올려보십시오. 그냥 한마디씩만 하면 되잖아요. 어려울 거 있나요? 네. 그렇게 하는 게 또 6일차, 7일차를 올리기 위해 내가 전날에 요 한 잔 먹을 거 한 잔 참게 되고, 그 결론적으로는 다 우리 몸에 다 좋은 거고, 또 우리가 더 건강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이 삶의 더 이 라이프 스타일이 완성에 가깝게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완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선택만이 있는 것 같아. 요즘에 제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부분 중에 뭐냐면, 인생은 다양한 정답들이 있고 그 정답이 또 정답이 아닐 수 있고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이 인생을 살면. 우리 선배님들도 그렇고 후배님들도 그렇고 다들 느끼시겠지만, 그러니까 이 모호한 인생에 정확한 기준을 내릴 수 있는 거는 나밖에 없는 거야, 나밖에. 그러니까 내가 매일 아침에 펼쳐져 있는 선택들이 있습니다. 눈 뜨자마자 물을 마실 건지 말 건지부터 선택을 내가 해야 돼.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 어떤 선택을 하든 절대 흔들림 없는 이 선택을 했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 선택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뭐 물론 그 선택이 잘못됐다라는, 크게 이건 잘못된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 때는 빠르게 포기하고 빠르게 인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지. 선택만 해서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가끔 내가 나를 복기를 또 해봐야 돼.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선택을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달리기를 하겠다고 선택을 했어. 그러면 그냥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나가고 한 달 뒤에 평가하십시오. 내가 매일 달린 한 달이 좋았는지 나빴는지, 별로였는지, 아니면 이제는 안 해야겠다, 안 좋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렇게 끝나는 거고, 매일 달린 게 모닝런이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내 라이프 스타일에 점점 건강한 라이프, 웰리스 라이프로 다가오고, 내가 훨씬 더 가치관도 생기고 더 좋은 하루를 보내게 되고, 또 행복함이 밀려오고 내 주변에 행복도가 퍼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너무 좀 제 위주로 이야기했나? 이렇게 또 다가오시는 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주일 반 만에 카메라를 켜서 그런지 하고 싶은 말이 끝도 없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지만 저희에게는 또 물리적인 시간이 있겠죠. 지금 40분 토크를 나눴습니다. 오프닝 8km고 이제 반환해서 좀 가다가 한 15km 그쯤에 한 번 더 키면서 오늘 이야기를 또 정리 한번 해보시죠. 또 뛰다가 사색을 매일 달리면서 좋았던 점, 나빴던 점 사색을 하다가 또 떠오르는 게 있으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15km 킬 때까지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달리기 매일 달리는 건 어떨까? 또 매일 달리고 있는 사람은 너무 의무적으로만 뛰는 게 아닌가? 또 좀 내가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 놓고 뛰어볼까? 그런 다양한 생각들 말이죠. 오케이, 렛츠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저기 이제 10km 구간입니다. 525 페이스. 여기서 받아낼게요. 오이. 자, 터치. 좋아. 하나 둘. 근데 진짜 어제부터 장염 때문에 너무 힘들고 있거든요. 아침에도 벌써 화장실을 3번인가 4번 갔는데, 여러분 진짜 장염 조심하십시오. 이거 환절기에 장염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 나만 오는 게 아니라. 한번 물어봤거든요. 제 장염 걸려가지고 못 먹겠습니다 하니까, 요즘에 장염 걸리는 사람 참 많더라, 이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어제 진짜 대박이었어요. 어제 딱 첫날이었거든요. 장염의 첫날. 진짜 화장실 찾느라고 달리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중랑천에 이 평지에 여기 강에 물이 비가 오면 올라오니까 여기 물이 차잖아요, 비가 오면. 그러니까 요 플랫한 데에서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위쪽으로 봐야 돼,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근데 제가 보통 뛸 때 핸드폰도 안 들고 나오니까 위로 올라가서 편의점 같은 데 가갖고 화장실 갈까 했는데, 그럼 갖고 온 게 없으니까 이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참으면서 화장실 가야 했죠.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근데 다행히 화장실을 찾고 큰 것을 보려고 딱 갔는데 사람이 안에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여기 밖에서 계속
하면서 신호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이제 나갈 시간 되지 않았나요? 나 지금 죽겠는데, 하면서 계속, 그러니까 빨리 나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살았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제 살살 비가 옵니다. 계속 가보시죠. 하나, 둘. 자, 현재 14km 525 페이스에 심박 146입니다. 아무래도 장염이 있어서 그런가 심박이 높아지네요. 어쨌든 진짜 단비가 너무 옵니다. 가을 단비. 한번 보십시오. 너무 즐겁잖아. 비가 와가지고 또 목소리가 안 들어갈까봐 15km에 키기로 하고 14km에 켰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여러분, 매일 달리기로 마음을 혹시 먹으셨다면 진짜 굳건히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많은 유혹이 있어요. 매일 뛰다 보면 정말 많은 유혹이 있고 많은 핑계가 생깁니다. 근데 이럴 때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 선생님이 이야기를 한번 딱 남겨주셨는데, 내가 하지 못할 이유는 한 트럭이다. 근데 내가 해야 할 이유는 지금 방금 결심한 딱 그거 하나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그냥 가는 거야. 우리가 매일 달리기를 하게 되면 이날 안 뛰는 옵션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뛰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하고 훈련 강도를 줄이면 줄였지 안 뛰는 옵션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만약에 시계 다쳤을 때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게으름 때문에 안 뛸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기 위한, 왜냐면 뭐 일주일이 다르고 2주일이 다르고 처음 포부야 좋지 잘 안 돼요. 인간이 다 똑같아. 잘 안 돼. 계속 유혹이 들어오고, 오늘은 이런 합당한 이유가 있구나, 안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는 옛날에 아카데미 학생들한테도 이야기하고, 저도 제 인생에 항상 접목하는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인생의 어떤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분야에 비슷한 롤모델을 정하는 거. 그러니까 너무 높은 롤모델 말고요. 너무 높으면 아예 이 현실과 괴리감이 있어서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일 달리기를 하기로 했다. 평소에 내가 하루에 한 10km 정도 뛸 수 있는 몸인데 그래도 매일 달리면 피로가 쌓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3km, 5km, 평소에 5km 뛰시는 분들이면 1km, 2km 이런 식으로 가볍게 시작을 해서 자꾸 재미를 내 몸에 더해주고, 그리고 그 재미를 더해도 막 나가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롤모델을 설정해서 뭐 SNS나 뭐 유튜브나 뭐 예를 들면 뭐 매일 달리는데 한 3km, 5km 정도 선에서 매일 뛰시는 분이 있다. 그럼 그분을 매일 보면서 나도 오늘 3km, 저분은 5km, 그러면 2km 갭을 천천히 줄여보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근데 그 갭을 막 욕심내서 줄이다 보면은 또 부상이 올 수도 있어. 파이팅! 또 부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욕심은 내지 말고 항상 스텝 바이 스텝, 이번 주 훈련 이렇게, 이 훈련 오케이, 소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또 훈련 이렇게 오케이, 소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안 돼? 그럼 다음 주 훈련 강도 좀 내려서 이렇게. 하지만 매일 뛰는 겁니다. 매일 뛰고, 그 중간중간에 뭐 매일 뭐 3km 뛰었다면 휴식주 뭐 수요일, 일요일 날 1.5만 뛴다든지 강도를 확 낮춰서 회복 조깅 이런 것들 섞어가면서 계속 해주시고, 강도가 너무 일정하면 또 부상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업앤다운이 생길 수 있게 강도가, 뭐 강약, 중강약이라든지, 종동님 예전에 20km 어떻게 매일 뜁니까? 물어보니까 저는 강약, 중간약 이렇게 뜁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항상 같은 강도로 뛰다 보면 부상이 당합니다. 그러니까 강약, 중강약 그리고 업앤다운 생각하시면서 매일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5km씩 뛰는 게 한 1, 2, 3개월이 적응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스텝, 다음 롤모델 설정, 또 그 롤모델을 동경하면서 또 함께 동료 같은 거야. 동료 같은 거. 계속 그 동료를 보면서 나도 한 발 더 할 수 있구나. 저 동료도 하는 걸? 그럼 나도 할 수 있지? 그런 식으로 계속 해서 하다 보면 결국에 아까 말했던 라이프 스타일도 바뀌고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하면서 내가 가끔 대회에 또 참가를 꼭 해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마라톤에
내 한계를 느낄 수 있는 1년에 뭐 2개 아니면 1개 단 하나라도. 요즘에 사람들이 대회를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나가서 거기 뭐 훈련 겸 뭐 즐기고 축제이기 때문에 나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자주 나가는 편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길을 모았다가 내가 이 도로에서 훈련을 계속 스텝 바이 스텝 한 스텝 한 스텝 늘려가면서 내가 얼마나 성장했을까. 1년 만에 하나씩 개봉박도 하는 게 재밌지 않습니까? 뭐 성장을 못했어. 그래도 1년 동안 내가 했던 노력에 감사하면 되고, 성장을 하면 내가 1년 동안 또 수고한 노력에 또 감사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합을 하자면, 항시 마음을 먹었다면 그 마음을 굳건히 먹고, 그 마음에 흔들림이 물론 생깁니다. 근데 그거는 잠시 흔들림 갈대 같은 것 뿐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을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 오늘 한번 해봤고요. 저도 콜레스테롤 약 끊으면서 그때 확신이 좀 생겼어. 개인적으로는 이게 매일 뛰는 게 좋은 거구나. 그리고 거위발염이 생긴 길에 정형외과에서 무릎 검사도 했습니다. 무릎이 나쁜 건 없어. 그냥 인대가 안 좋은 거지. 그래서 이것도 내가 훈련 강도만 잘 조정하면 훨씬 더 이 단점도 커버가 가능한 거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매일 달리기, 매일 달리십시오. 2번 달리십시오. 3번 달리십시오.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지. 만약에 너무 내가 가체중이다 그러면 매일 나와. 뛰지는 못하더라도 걸어. 매일 걷고 뛰고, 걷다가 한번 뛰고, 계속 그 뛰는 횟수가 늘려 나가는 거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내가 나가야 된다. 그래야 내 인생도 선장한다 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피니시를 향해서 한번 갑시다. 현재 15.754km. 자, 15km 달렸고요. 5km 더 가서 오늘 이야기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클로징이 재밌는 거 아시죠? 오케이, 렛츠고. 하나 둘. 자, 현재 19km 514 페이스입니다. 뒤에 살짝 속도를 내봤는데 좀 낮춰야겠어요. 하나 둘. 오늘도 다 왔다. 끝났습니다. 하나 둘. 이렇게 그냥 매일 하면 돼요. 하나 둘. 묵묵히 다치지 않는다면 가볍게 이렇게 하나 둘 하다 보면 이제 점점, 지금 예전에 남정형외과 옛날에 갔을 때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선생님께서 당신은 키가 188이지 않습니까? 걸어둬서 무폼합니다. 조깅이 510이 조깅 페이스가 되어야 됩니다. 당신 키에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했는데, 점점 아직까지는 조금 더 남았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보입니다. 조금만 더 실력이 늘면 510이 조깅 페이스가 실제로 되겠어요. 이러다가. 그래서 요즘 목표는 좀 그렇게 다가가보자, 그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지금 물론 505 요 페이스는 숨이 지금 말할 때도 들리시겠지만 좀 차오르잖아요. 이제 거의 끝에 왔기 때문에 조금 더 올려놓은 상태라서 숨이 좀 찰 수 있는데, 숨이 좀 안 차는 상황에서 510까지 한번 또 내년에 쭉 가보시죠. 내년까지. 그리고 요번 풀까지도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훈련을 할 겁니다. 곡감. 렛츠고. 하나 둘. 자, 이제 점 7 남았어. 점 7. 하나 둘. 자, 현재 점 3 남았습니다. 300m 가보시죠. 하나 둘. 3대 하나 둘. 현재 505 페이스. 하나 둘. 여기서 더 올리면 좀 무리하는 거고, 요 정도가 숨은 좀 차지만 적당히 버틸만 하다, 이 느낌입니다. 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할 수 있다. 하나 둘. 이겨. 자, 이겨. 지금 500 페이스 유지해야 돼. 더 올리면 안 돼요. 속도를 더 올리면 안 돼. 하나 둘. 이겨. 유지. 하나 둘. 455 페이스 너무 올렸다. 좀 내려가고, 왜냐면 20km만 뛰고 말 게 아니니까. 하나 둘. 우리는 풀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 둘. 체력을 이 페이스에서도 회복이 어느 정도는 되면서 뛸 수가 있어야 돼. 회복이 안 되는 달리기는 그저 자살 행위일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손을 낮춰. 한 개 좀 더 낮춰. 하나, 둘. 이겨. 하나, 둘. 하나, 둘. 이제 거의 다 갑니다. 점이 500 페이스. 하나, 둘. 하나, 좋아. 오케이. 오늘도 20km. 와, 자, 20km 오늘도 명절 첫날에 20km 완료를 완전히 막 섹시하게 해버렸다라는 점. 이렇게 이제 1시간 52분 537 페이스로 달렸습니다. 원래 앞에서 좀 토크하면서 천천히 뛰려고 했고, 근데 비가 오면서 기분이 살짝 좋아져서 끝에서 살짝 속도를 올렸고, 그러다가 오랜만에 또 속도를 살짝 올리니까 이제 숨이 좀 찼었고, 그리고 이제 숨이 찼을 때 이제 살짝 내렸고, 그래서 갑자기 500 페이스가 되면서 그런 달리기였네요. 종합해보면 이런 달리기였다 오늘. 20km 이렇게 그래도 조금씩은 적응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적응이 된다라기보다는 날씨가 아무래도 여름에서 이제 가을로 넘어오면서 확실히 훨씬 더 수월해졌다 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근데 매일 달리기, 여러분 오늘 또 이제 종합해보면 매일 달리기에 대해서 한번 종합 한 줄을 남겨보면 진짜로 저는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매일 달리기. 그리고 꼭 아침에 하기를 추천드려요. 저녁에 해도 괜찮긴 한데 모르겠어요. 제가 저녁에 매일 달려본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떤 가타부타 말을 못 하겠고, 아침에 출근 전에 매일 달린다. 그리고 출근 전이 아니더라도 그냥 눈 뜨면 달린다. 이 마인드가 정말 제 많은 삶을 바꿔놓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달리기를 좋아하지만 매일 달리기에 겁이 있고 공포가 있어서 나는 안 된다. 나는 그게 안 됨. 나는 그것을 못함. 이렇게 했던 분들도 한번 자기의 어쨌든 그 컨디션 잘 체크해 가면서 다만 뭐 500m, 300m라도 매일 나와서 조금씩 뛰어보는 이 경험이 정말 내 인생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는지를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꼭 매일 달리기 하셔라.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리한 매일 달리기 말고요, 내가 수용 가능한 매일 달리기. 정말 진짜로 대박입니다, 여러분. 이제 나는 약을 안 먹어도 돼. 저는 또 이제 그게 걱정이거든요. 집안역 중에 혈압이 있어요, 혈압이. 그래서 혈압이 좀 제가 그래도 좀 높은 편으로 나오거든요, 나이대에 비해서. 그래서 또 이 달리기로 혈압마저도 극복이 되는지 그것을 한번 또 제가 달려보면서 한번 좀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즐거운 이제 명절이고요. 와, 뚜껑 여니까 좀 살 것 같네. 머리 근데 이렇게 자르니까 진짜 편하더라고. 여러분이 보세요, 머리 자르니까 진짜 편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더 프로페셔널해진 것 같지 않아요? 달릴 때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와, 저 달리기 선수 아니야? 하지만 나는 530 페이스, 600 페이스로 뛰고 있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어쨌든 저는 오늘 이제 금요일이고, 금요일날 이제 회사 직원분과 그 다음에 함께 같이 일을 자주 하던 모델분, 이 직원과 모델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혼식에 가서 축의하고 인사하고 뭐 나누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강원도로 가게 돼요. 그래서 내일 컨텐츠는 강원도에서 달리기를 할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저번에 강원도 갔을 때는 강원도에 사람들이 달리기 좀 알려달라 해서 여러 명이랑 같이 뛰었거든요. 그 촬영은 못했어,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때 할 걸 그랬네. 근데 이제 만약에 또 그분들이 같이 뛰자고 하면 달리기를 좀 알려주는 시간을 가지고, 만약에 뭐 같이 뛰자고 하시는 분이 없다면 제가 토요일날 강원도에서 폭우가 내리지 않는 이상 또 좀 장거리 오랜만에 30km 정도 훈련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내일 강원도에서 보시죠, 여러분. 어쨌든 낭만입니다. 사랑해요, 바카스.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요. 명절에도 달리기 생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그거 안 했다. 오랜만에 이 컨텐츠를 찍으니까 자꾸 하나씩 빼먹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 상주 곡감 마라톤 화이팅입니다. 자, 상주에 나가시는 모든 여러분들 계속 한 발 한 발 정진해서 우리의 이 땀방울이 그날 상주에서 모여가지고 완전히 샤워를 해봅시다. 오케이. 그럼 안녕.